것이자. 자, 질문 번호 불러주세요. 1343번. 네, 또. 네, 좋습니다. 이거 뭔가, 하면 할수록 무조건 쉬워져요, 진짜.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질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하고, 1343번 볼게요. 네, 니은이요? 잠깐만, 이거 왜 안 돌아간다. 44. (3, 4, 3) 1부터 5까지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150번 반복. 짝수 횟수 니은 px는 0과 px는 150. px는 0. 일단 이게 지금 150번을 한다고 하니 아무래도 독립시행 정리를 생각할 수도 있고, 1부터 5까지 짝수니까 짝수 자체가 일단은 5분의 2고 해서 0번 이게 만약에 이제 정규분포를 다 있고, 원래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확률 물어보면 150 C0 5분의 2의 0승, 그 다음에 5분의 2의 5분의 3의 150승이 될 거고요. 150번이다 그러면 150C 150, 그 다음에 5분의 3의 5분의 3이 5분의 2의 150승. 요거인 거죠? 얘가 크겠죠? 일단 이항 정리로만 이항 정리가 아니라 뭐죠? 독립시행 정리로만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말고 정규분포를 했을 때 물어보시는 거죠? 둘 다? 일단 이건 지금 이해됐어요? 그냥 써놓고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제 정규분포로 가볼게요. 이건 확실히 이해됐죠? 이러면 이제 여기가 숫자가 크니까 정규분포로 가기 위해서 일단은 B 150번 5분의 2. 그러니까 계속 이걸 제가 쓸 거는 수업을 위해서도 아니고 설명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진짜 풀기 위해서 이런 습관이 들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통계는 정말 변수 없이 맞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다.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도 어렵게 내려고 별의별 짓 다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출들을 좀 풀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요런 틀만 맞춰주면 다 정리가 됩니다. 평균은 5니까 60번, 그 다음에 5분의 3을 곱하니까 12의 3 곱하니까 6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됐고 60. 그리고 표준 편차가 6이에요. 그럼 0일 확률. 야, 이게 0일 확률이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니은하고 디귿을 비교해 보면 디귿은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5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물어봤죠. 이제 70보다 크거나 같은 부등식으로 물어봐 줘야지만 우리가 연속 확률을 쓸 수 있어요. 얘는 0일 확률과 151 확률은 보자마자 지금 제가 왜 독립시행 정리로 했냐면 그렇게밖에 안 돼서. 왜 그러냐면 연속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없다고 했어요. 옛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전 세계라 그랬나? 키가 171 확률은 제로라 그랬잖아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150에서 180까지 확률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저도 지금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될까요? 어떤 느낌인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요것은 애초에 질문 자체가 이것은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질문이다. 그 다음에 76번 76번 어딨냐? 76번은 전반적으로인가요? 전반적으로? 일단 요 첫 번째 있는 요거가 무슨 말이죠? 136 fx-2와
gx 플러스 2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거부터 이제 막 아, 이거 평행이동 한 거예요. 평행이동. 그러니까 4 차이 나는 거예요. 4. 왜냐면 봐봐요. 이 fx-2라는 그러니까 네, 그렇죠. 평행이동이죠. 우리가 x에다가 x 플러스 4를 대입하면 얘가 잠깐만. 이게 설명 어떻게 되지? 평행이동은 맞는데 설명을 어떻게 한다? 둘이 같다. 둘이 같다. fx-2와 gx 플러스 2가 같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혹시 이해되셨나요? 내가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fx 플러스 2와 gx 플러스 2가 같다. 그러니까 평행이동이고 얼마 차이 나냐 그러면 4 차이 난다. 근데 그게 당연한데 왜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지? 같다. 이렇게 볼게요.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fx는 g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fx 뭐냐면 g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 또는 뭐 x-1을 넣는다 그러면 f x-4 gx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우리가 이제 fx를 보통 먼저라고 생각하면 fx-4는 fx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한 거가 gx다. 이해됐죠? 자, 어쨌든 둘이 평행이동한 거고 둘의 차이는 x축으로 4만큼 차이나요. 그러니까 둘의 평균이 4만큼 차이 나는 거죠. 게다가 중요한 건 둘이 모양은 같아야겠죠. 표준 표시가 같아야 돼요. 얘가 이제 하나가 이렇게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 여기 평균이 있을 때 평균이 4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기억에서 물어보죠. 이 x 이거랑 저거랑 같다.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을 때 평균이 얼마 차이 난다 그랬냐면 4 차이 난다 그랬으니까 얘 평균을 제가 m이라고 하면 이걸 m 더하기 4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가 효율적이지? 기억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기억은 2배 m 더하기 3. 이게 x라고, 잠깐만. 누가 앞인지 누가 뒤인지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썼던 대로 fx-4는 gx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모든 실수 x에 성립하니까 우리가 x 대신에 x-1을 써서 이렇게 썼고 그 얘기는 gx는 얘가 주어는 fx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g, 얘가 f. 요거 이해될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앞에 써 있는 2x 플러스 3이 요거랑 똑같아질 거고 그 다음에 2y 마이너스 5 얘가 뭐가 되냐면 2m 플러스 4가 평균이에요. 지금 이 g의 평균은 m 플러스 4니까 여기 m 플러스 4 넣고 마이너스 5 정리하면 2m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이니까 같습니다. 기억은 참이 되겠어요. 이해될까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니은 분산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냐 이미 표준 편차가 같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양이 같으면 표준 편차가 같아요. 그래서 니은에서는 결국은 2x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2y인데 어차피 제곱이니까 결국은 똑같겠죠. 니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디귿 x라는 애에서 여기 이제 x라는 변수고 이게 y라는 변수인데 오른쪽이 이 변수에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무데나 해볼게요. a-4부터 a까지다 라고 하면 내가 여기다가 4 더하면 정확하게 a가 될 거, 얘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좀 그렇고 겹치는 부분이 있게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기가 a, 여기가 a-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x에서의 a부터 a 잘못 썼네요. a-가 여기 있어야죠. a-a.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y의 a에서부터 a 플러스 4와 같다. a 플러스 4와 같다. 요렇게 그림 너무 잘못 그렸어요. 당연히 여기가 어디냐면 둘이 만나는 곳. 둘이 만나는 곳은 어딜 거냐면 어디죠? m 플러스 2. 그렇겠죠? 잠깐만. 아니 일단 당연한 건데 왜냐면 이제 평행이동이니까 그림 때문에 괜히 헷갈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x라는 애가 이렇게 둥글게 있을 때 a-a까지 확률은 당연히
옆으로 서만큼 표 이동하면 A랑 A 플러스 하니까 디귿은 당연히 맞는데 여기다 하려니까 지금 너무 어려워졌어요. 하여튼 이해될까요? 그 위에 거 이거를 보고 해석하는 것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게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디에 대칭이다 이런 것들이 수투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만 헷갈리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단은 그 개념센 수원이 아니라 개념센 확통 조금 쉬다 와서 그런지 아까 막판에 지쳐서 계산이 다 틀리고 막 그랬거든요. 어이없게 정말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덜 그러겠지만 후반부에 제가 계산 막 틀리면 꼭 얘기해 주세요. 진짜 아까는 마지막에 한 20분 동안은 다 틀리는 거예요, 계산이. 수업하고 오셨어요? 방금 전에 오전에 수업하니까 오전에 수업을 하고 해요. 근데 원래도 컨디션이 이제 슬슬 안 좋아졌었는데 확실히 쉬고 오니까 맛이 갔습니다. 자, 일단은 154인데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런 느낌이에요. 매번 얘기하는 난이도가 내려가다가 조금 올라가는데 진짜 조금 올라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무슨 짓을 할 거냐?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지를 알려주는 마지막에 진실을 알려주는 파트예요. 여기 파트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최소 통계 영역에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떤 유용하게 쓰기 위한 통계학이라는 것으로 가기 위한 이제 기초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더 기초를 배울 건데 마지막에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데 그 마지막에 아마 오늘일지 수요일일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두 번에 나눠서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가 통계 대상이 되는 걸 확률 변수 X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냥 확률 변수 X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X의 양이 너무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이걸 알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청률 들어봤어요? 시청률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몇 퍼센트다 그러면 요즘은 뭐 워낙 새로운 컨텐츠로 많이 보지만 예전에는 진짜 TV로만 모든 컨텐츠를 소화하던 시절은 시청률이 정말 주요한 그걸로 이제 이 프로그램의 인기를 정하고 그걸 토대로 뭐 광고 금액이나 이런 게 정해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예를 들어 시청률 막 40% 이런 드라마도 있고 막 그랬어요. 진짜 전 국민이 다 같이 보는. 근데 그걸 어떻게 조사했느냐라고 하면 시청률이 달려있는 TV가 있고 조사하는 TV가 별도로 있고 그거를 조사하는 리모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사하는 것을 사람들을 지정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는 받아본 적이 없지만 어딘가 있었을 거예요. 혹시 받아보신 적 없죠? 누군가 있대요. 그리고 자기가 시청률 조사하는 사람이라고 굳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한테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청률이라는 통계가 이렇게 집계가 되죠.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게 뭐냐? 이 전체 인원을 다 어제 저녁에 뭐 봤어라고 다 물어볼 수는 없어요. 왜 못 물어보느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액도 많이 걸리고 금액도 금액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것을 발표하는데 이미 다음 주가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조사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일일이 다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해요. 전수조사. 근데 전수조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통계는 내야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부분을 뽑아가지고 여기를 조사해요. 이것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해요. 그리고 표본을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표본조사를 하는 것은 되게 당연하다. 전수조사는 진짜 중요할 때 하나라도 삐끗하면 안 될 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는 거고 인원수 좀 적을 때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니면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표본을 뽑아서 표본조사를 해요. 표본조사에서 중요한 게 이제 표본의 개수예요. 개수를 우리는 표본의 크기라고 해요. 크기. 보통 n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자연수니까 표본의 크기 이 안에 있는 표본 중에 몇 개를 뽑느냐가 중요한데 당연히 많이 뽑을수록 뭐 이 통계가 좀 표본이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 학교에 가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군지를 알아보러 갔어요. 제가 한 명한테 물어봤는데 뭐 임영웅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죠. 그래, 요즘 고등학교는 임용이 최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겠죠. 어른들한테 진짜 최고더라고요. 근데 완전 어르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이것의 신뢰가 좀 달라지는데 이 신뢰라는 단어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표본의 크기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n이라는 게 있고요. 표본을 뽑아서 결국은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느냐?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이걸 표본이라고 부르는 순간 원래 있던 것의 이름이 갑자기 생기는데 처음 듣는 용어겠지만 모집단이라는 단어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집단이라는 말을 쓸 필요 없었던 게 전부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X가 있고 우리가 통계 대상을 내고 싶은 상대가 있고 그 대상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표본을 뽑았다 그러면 그런 표본을 뽑은 그 원래 집단이 되는 게 모집단이 돼요. 그리고 모집단에 원래 평균이 있을 거예요. 원래 평균. 지금까지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이 평균을 이제는 모평균이라고 해요. 모평균. 그리고 원래 X의 분산, 모분산. 굳이 쓰면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가 돼요. 그러니까 모라는 단어가 이제 붙기 시작해요. 왜 붙느냐? 표본 때문에 그래요. 그럼 표본을 뽑아가지고 제가 평균을 낼 수 있죠. 평균을 낼 수 있고, 표본을 뽑아서 분산도 낼 수 있고, 표본을 뽑아서 표준 편차를 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표본의 평균이에요. 평균만 따질 거예요. 평균만. 표본의 평균을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위에다가 바를 붙여요. X바 이렇게 붙여서 이걸 표본 평균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그 내용에 보면 책에 보면 이 박스의 첫 번째 1번 모집단과 전수조사 해서 이제 원래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게 모집단 그리고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지만 그게 어려워서 2번 네모 2번으로 표본조사 일부를 뽑아서 표본이라고 하고 요걸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하고 중요한 거 두 번째 줄 마지막에 있는 두 번째 챕터 마지막에 있는 표본의 개수 이것을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그리고 추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미 앞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매번 뽑을 때마다 랜덤하게 아니면 이제 왜곡되지 않게 뽑기 위해서 같은 확률로 추출되게 표본을 추출하는 걸 임의 추출이라고 하고 한 개를 뽑은 다음에 다시 되돌리는 걸 복원 추출, 다시 돌리지 않는 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데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의미가 있는 건 이미 앞에서 우리가 했어요. 예를 들어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아니면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 이렇게 설정이 나올 거고요. 통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거의 매번 독립시행이 되게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이 있는데 모평균이 방금 얘기한 이제 모집단에 있는 평균 해서 우리가 아는 그냥 m, 스몰 m, 표준 편차의 제곱, 표준 편차 이렇게 나타내죠. 그리고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준 표준 편차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표본 평균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x 바라고 써 있는 거 혹시 보이세요? 박스 위에. 중간에 흰색 박스가 있죠. 그 위에 보면 바가 있고 그다음에 s가 있어요. s.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이 이렇게 되고 내가 한번 구한 표본의 분산을 s의 제곱 그다음에 표준 편차 그래서 s라고 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라지 s로 썼는데 저는 이제 스몰 s로 일반적으로 좀 쓰거든요. 이게 바뀌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 박스에 보면 1번에 보면 x바 하고 식 써 있고 2번에 보면 n분의 1분의 1,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루트 s제곱 있잖아요. 무시합니다. 특히 2번에 보면 n-1분의 1이 곱해져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들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어떤 큰 통계학이라는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입구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쓸 수 없어서 이렇게 썼지만 실제 우리 문제 푸는 데는 이것을 물어보거나 왜 n-1인지를 전혀 안 따질 거예요. 전혀. 실제로 이따가 문제 푸는 것만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딱히 의미가 없다. 저런 표기가 있다. 다음 페이지 개념 48에 보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걱정은 이거예요. 이제 문제를 저희가 풀다 보면 일부러 처음에 헷갈리게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헷갈리겠지만 잘못 알게 수업이 진행된 다음에 마지막에 사실 이거였어라고 밝히는 방식으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수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처음에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볼게요.
여기서 쓰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색깔 좀 바꿨으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혹시 요 안에 있는 거 이름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거 표본 평균이거든요. 얘는 뜻이 뭐냐면 내가 n개를 싹 뽑았어요. 표본의 크기 n개예요. 모집단에서 n개를 싹 뽑아서 그 n개를 평균을 내봤어요. 다 더하고 n으로 나누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계산했더니 표본 평균이 나오죠. 그럼 얘는 뜻이 뭐냐?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이게 약간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단어가 섞이지 않고 그냥 구분해야 되는데 표본 평균 평균이라는 소리는 뭐냐? 내가 n개를 뽑았어요. 평균을 냈어요. 어떤 값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다시 넣어보고 다시 뒤적뒤적하다 n개를 다시 뽑아서 평균을 내보면 아까랑 다른 값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뽑히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n개로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마다 표본 평균이 계속 값이 바뀌어요. 그 수많은 표본 평균들 중에 그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다시 한번 내본 거예요. 이걸 계산해봤더니 놀랍게도 모평균과 똑같더라. 이건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요. 증명을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증명하지 않고 이렇게 외우게 시킬 거예요. 다시 내가 표본을 뽑을 때 한 번 뽑았을 때 우연히 저쪽 구석탱이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특정 숫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르게 뽑으면 또 다르게 나오고 다르게 뽑으면 다르게 물어볼 때마다 다르겠죠. 얼추 비슷하겠지만 평균에 근사하겠지만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뽑아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을 다 써놓고 그때 확률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고 가지고 더해서 계산해 봤더니 놀랍게도 원래 있는 모집단의 평균과 계산적으로 수치적으로 같더라. 이 첫 번째. 두 번째, 분산을 내봤어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이거는 표본 평균. 요 안에 있는 게 표본 평균이에요. 의 분산. 이걸 계산했더니 원래 있던 모분산과 어떤 관계가 있냐 했더니 n분의 분산이 됐어요. 모분산, n분의 모분산. 그러니까 내가 뽑은 크기, 이 n에 따라서 이렇게 n분의가 생겼어요. 당연히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 거냐? 근데 그냥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예요. 당연히 루트 씌우니까 뭐가 되냐면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됐어요. 이렇게 되더라. 이거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외우면 돼요. 이제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여기서 헷갈리는 건 이거예요. 표본 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한테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여기서 주인공은 내가 한번 표본을 뽑았으면 그것의 평균이 중요하고 그 표본 평균 값들이 여러 값들이 나오는데 뽑을 때마다 달라지니까 그것들을 수학적으로 평균을 냈더니 모평균과 똑같고 이 평균을 분산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되고 이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얘가 메인이에요. 얘네들하고 섞이면 안 되고 섞일 것 같으면 얘네들을 무시해버리고 요걸로만 익혀주면 좋아요. 표본 평균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밑에 어프로치 보면 예시가 있는데 이 예시는 문제를 보면서 할게요. 역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제 자 대표형 49를 한번 가볼게요. 이 내용까지만 가지고 대표형 49를 해볼게요. 일단 49입니다. 같이 볼 거예요. x라는 애가 있고 x라는 친구가 px는 x에서 10, 20, 30 딱 3개 아니네요. 40까지 4개의 변수를 가져요. 그리고 1 이거 확률이 4분의 1로 완전히 다 똑같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와 표본을 이렇게 5네. 세 번째 줄에 크기가 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그 수능 특강을 이제 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5를 잘 안 주고 2 아니면 3을 줄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둘 다 좀 어려운 건데 5를 줬다는 건 그래도 쉽게 문제를 풀게 준 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표본평균의 분산을 구하시오가 돼요. 공식상 표본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 쓸게요. 이거랑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분산은 원래 분산에다가 n분의 1을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선 크기가 5라 그랬으니까 5분의 1을 붙여주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표를 구하면 되겠죠. 평균이니까 곱하고 더하면 4분의 다 더하면 100이니까 25가 돼요. 그래서 25가 원래 이 x의 평균이자 이것에서 내가 5개를 뽑아서 평균 내고 다시 평균 내고 평균 낸 그 수많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냈을 때 그게 수학적으로 모평균과 똑같다. 그 다음에 분산은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곱 평균부터 잠깐 구해보면 4분의 100, 400, 900, 1600 해서 이렇게 하면 2000, 이렇게 하면 1000이니까 3000. 그러니까 4로 나눠주면 4, 7에 28, 50, 750이 됐어요. 그럼 750에서 25의 제곱, 25의 제곱은 625인가요? 맞나? 620. 빼고 5분의 1까지 해주면 답이 되겠어요. 650을 빼니까 125고 5로 나눠주니까 25가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다 계산한 다음에 5로 나눠준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근데 만약에 똑같네요. 여기까지는 제가 아까 우려했던 크기가 2개짜리, 3개짜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식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앞 페이지에 보면 156페이지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거는 이 밑에 문제 이렇게 풀면 끝나고 이 공식만 익혀주면 돼요. 3줄. 지금 우리가 이걸 이해를 제대로 한다 못한다 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전체를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인데 못해서 표본을 뽑아서 계산할 때 표본을 가지고 평균 내면 표본평균이 되고 그때 크기가 좀 중요하다 정도. 그 다음에 표본평균의 분산, 표본편차는 모평균과 모분산과 모표준편차랑 이런 관계가 있다. 공식만 일단 익혀주면 되고 그래서 그걸 풀 수 있는 문제가 49인데 사실 이런 수준의 문제로만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서 개념 어프로치 돼 있는 걸 볼게요. 거기에 X에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4 역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합계 1 이 상태. 그리고 밑에 보면 2개짜리가 있어요. 자,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했을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X바의 평균은 원래 X의 평균과 같다 그랬죠? 그걸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크기가 2인 표본에서 X바는 어떻게 되는지를 써볼게요. 일단 제일 작은 거 우리가 여기가 설정이 지금 공이 들어있다. 어떤 바구니 안에 공이 1, 2, 3, 4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당연히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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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면 개수가 똑같이 들어있나 봐요. 제가 하나를 뽑았어요. 그리고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를 뽑았어요. 이렇게 재요. 표본을 댈 때는 봤어요. 2개를. 자, 2개의 평균. 제일 작으면 평균 얼마 나올까요? 맞아요. 1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작은 게 있어요. 평균이니까 1.5가 가능하겠죠. 1하고 2가 하나 나오면. 그죠? 그 다음에 2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5도 가능해요. 왜냐면 2하고 3이 나오면. 그 다음에 3 가능하고, 그 다음에 3.5 가능하고, 마지막 4가 제일 클 거예요. 2명의 평균이에요, 지금 2개. 크기가 2개, 그러니까 2개의 평균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더 안 돼서 개라고 써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리고 표본은 전체는 어떻게 될 거냐면 분모가 우리가 4 곱하기 4니까 16개가 될 거예요. 확률을 구할 건데 16분의 자 1이 나올 확률은 16분의 수수상 몇 개 있을까요? 네, 1, 1이 나와야 돼요. 수수상 1, 1. 그 다음에 1.5가 되려면 몇 개 있을까요? 맞아요. 1, 2랑
2일밖에 없겠죠. 그다음 2가 나오려면 1, 3, 2, 2, 3, 1 해서 3개가 돼요. 2호가 되려면 1 합쳐서 보니까 1, 4, 2, 3, 3, 2, 4, 1 해서 4개가 돼요. 이거 지금 이해될까요? 3이 되려면 3, 1, 3이 아니라 1도 안 되네요. 2, 4, 3, 3, 4, 2 해서 3개가 되고 3.5가 되려면 2개가 되고 4는 4, 4, 1 이렇게 돼요. 이걸 다 일일이 체크할 수 있어요. 표본의 크기가 2개면 이게 가능해요. 3개까지도 가능은 하지만 난이도가 훨씬 귀찮아지겠죠. 근데 거기까지 나온다고요. 이걸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생략하고 평균을 재볼게요. 평균 곱하고 더하면 16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4가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해도 10, 이렇게 해도 10, 여기까지 10. 그래서 7, 2, 3, 4, 40. 그래서 16분의 40이니까 8로 나눠주면 2분의 5. 그래서 2.5가 돼요. 여기 그냥 평균 내도 당연히 2.5겠죠? 4분의 10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똑같아진다는 일일이 해본 거예요, 일부러. 그 다음에 분산. 안 할게요. 근데 해보면 그 계산이 여기랑 정확하게 n으로 나눠지더라. 이렇게 평균 내는 것까지는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한번 다뤘고, 그 다음에 159쪽 개념 49 갈게요. 여기서 첫 번째 이렇게 써 있어요. 1번 만약에 모집단이 어떤 확률에서 모집단 X가 있어요. 얘가 정규분포면 이 친구가 정규분포면 표본평균도 정규분포가 돼요. 정규분포가 된다. 그 다음 만약에 모집단 X가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n이 충분히 크면 또 정규분포가 돼요. 이게 뭔 소리냐? 표본평균은 다 정규분포입니다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신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n이 충분히 크면인데 그 박스 밑에 써있네요. 보통 n이 30 이상이면 충분히 큰 표본으로 간주한다. 굉장히 수학적이지 않죠? 간주한대요.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한대요. 얘가 그렇게 한다니까 우린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 그거에 대한 데이터적인 어떤 원인이나 근거 증명하는 방식은 우리 교과과정은 없어요. 우리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결론이에요. 모집단이 어떻든 간에 원래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설령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표본을 이렇게 뽑아서 평균 내는 값을 데이터를 했을 때 얘를 통계를 내보면 전부 정규분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 다음 페이지 50, 유형 50이에요. 유형 50을 보면 쉬워요. 어느 회사 생산한 핸드크림 무게가 50이고 표준 편차가 16이래요. 표준 편차가 16이에요. 분산이 16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자, 다시 지금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X는 왜 모집단이란 말을 왜 썼느냐?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세 번째 줄에 이미 추출한 제품 64개가 생겨요. 걔가 표본 평균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평균은 원래 수학적으로 같다 그랬고 분산을 뭘로 나누냐면 64개로 나눴으니까 64개를 루트로 씌우면 8개죠. 이걸 8로 나누면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 이해될까요? 요 공식을 쓴 거예요. 또는 요것의 제곱이라고 쓴 거예요. 원래 16인데 16을 64개의 루트 씌우면 8이니까 8로 나눠주면 2가 되는 거죠. 2의 제곱 이렇게 바꿔서 우리는 문제를 바꿔서 풀어요. 이랬을 때 64개의 무게가 48g 이상 54 이하일 확률을 무게 평균이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거기 써 있는 말은 결국 내가 64개 뽑은 것의 평균이 얘가 얼마 이상? 48 이상 54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변수는 이 x랑은 다른 거예요. x는 원래 모집단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우리는 64개를 내서 평균을 내봤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얘는 이제 그냥 역할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 주인공이 아니라 얘가 주인공이다. 50이고 2가 되고 48이니까 그리고 54. 여기 넓이는 구하면 되고 그럼 표준을 한 번 더 해주면 어렵지 않게 0, 마이너스 1, 2가 됨을 알 수 있죠. 2로 나눠주면 그래서 0부터 1까지 한번 보고 0부터 2까지 한번 보고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옆에 표에 첫 번째, 세 번째 더하면 8, 1, 8, 5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될까요? 요걸 토대로 밑에 50번에 자 50번에 1번 한번 해볼게요. 표는 위에 있나 봐요. 보셨나요? 네. 애초에 쓸 때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두 가지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읽으면서 이게 표본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아니면 표본 얘기가 아예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결국 25명의 평균이 45라고 하니까 이 25명이 표본이 되는 거고 25라는 숫자는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요걸 계산하면 되고 이제 여기 표준 편차만 바꿔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럼 그거랑 거의 유사한데 50-2번 해볼게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50-2는. 한번 볼게요. 표본의 크기 9개짜리 이제 뽑았는데 뽑고 그냥이 아니라 상자에 넣어서 상자의 무게가 1296g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불량품이니까. 불량품일 확률이죠. 얘를 어떻게 쓰면 되느냐? 우리가 양쪽을 9로 나눠서 9, 1은 9, 36, 9, 4, 36, 9, 4, 36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제. 9개를 우리가 9개의 무게 전체 합을 9개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문제도 그렇지만 은근슬쩍 어떤 변수를 주고 이 변수의 합이 얼마인 확률을 구하시오 또는 합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합을 우리가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그게 표본 평균이 돼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마 최종적으로 가면 그 정도만 연습해 줄 수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랑 요거 연계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이제 개념세는 됐고, 개념세는 뒤에 잠깐 볼게요. 풀 문제가 있는지.
여기를 보고 가야겠네요. 166페이지 마지막 중단은 네, 1번 하고 2번, 3번, 4번. 자, 1, 2, 3, 4 풀어볼게요. 풀린 대로 쭉 풀어주세요. 1, 2, 3, 4. 자, 볼게요. 그게 제가 괜히 그 중간에 한번 보여드려가지고 그 적어졌는데 원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그거를 지금 하시는 게 원래 틀린 건 아니에요. 1번은 맞아서 넘어갈게요. 1번은 특히 특별히 이슈가 없을 것 같아서 2번 보면 1, 2, 2, 3, 3, 3이 있을 때 얘를 제가 아무거나 하나를 꺼냈어요. 하나?
분명히 3개 꺼내라고 했는데 아무거나 하나 꺼냈어요. 하나 꺼냈을 때 나오는 x를 잡아보면 1이 나올 수 있고 2가 나올 수 있고 3이 나올 수 있죠.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걸로 하려고. 요걸로 평균을 구하면 6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9가 돼서 6분의 14니까 3분의 7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걸로 분산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제곱의 평균이 먼저 필요하니까 6분의 1 더하기 4, 2, 8 더하기 9, 27. 그래서 이게 9, 4, 36. 맞나요? 이렇게 하면 6이 돼요. 그래서 6에서 제곱 평균 9분의 77에 49를 빼면 9분의 6, 9, 54니까 빼서 5가 돼요. 지금 뭐인지 이해될까요? x를 일부러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여기 보면 3개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3개의 평균에 x바의 제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뭘로 풀 거냐면 원래 이것과 요것을 구해서 얘가 우리가 구할 답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평균을 먼저 계산하면 평균은 원래 평균과 똑같이 3분의 7이 되겠죠.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원래 분산이 6인데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3개니까 3으로 나눠서 2가 돼요. 제곱하면 3, 3은 9분의 77에 49. 뭐가 잘못됐네요. 네. 여기죠, 여기가 2죠. 시작됐어요, 이제. 넘어가면 9분의, 이것도 제곱이니까, 그럼 2 더하기 9니까 9, 2, 18. 18 더하면 67. 맞나요? 67이 돼요. 지금 혹시 쓴 거 이해될까요? 네. 27분의, 분산을 6을 그쵸? 이게 아니죠? 네네. 네네. 역시 9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9분의 넘어가면 9분의 54가 되었어요. 맞나요? 근데 왜 답이 틀렸을까요? 답이 2가 아닌가요? 아니요. 답은 27분의 150이에요. 자, 평균이 3분의 7. 맞고. 그 다음에, 이걸 안 했구나. 죄송해요. 요거를 우리가 3으로 나눴어야 되죠? 원래 분산을. 그러니까 이게 27분의 5가 돼서, 그래서 분모가 27분의 되네요. 그래서 27분의, 이거 3 곱해야 되니까 3, 9, 27, 3, 4, 12 해서 147이 여기에 더해서 152. 그래서 27분의 152가 답이 맞아요. 자, 근데 여기 지금 계산 꼬여가지고 요것 때문에 훼손됐지만 중요한 거 일단은 요렇게 딱 봐도 1과 2와 3 3개를 뽑는다고 했지만 3개의 표본 평균 2가 나오면 얘 갖다가 우리가 x로 쓰면 이렇게 해서 확률을 바꿔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이용해서 가져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지금 계산하신 대로 보통 일이 아니죠. 복잡해지죠.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꽤 어려운 문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반영을 시킨다. 밑에 3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그거 맞았고 3번에 4번 맞았어요. 5번까지 볼게요. 5번. 이쪽으로 차라리 나왔을 때 거 좀 쉽고 아까처럼 여기 제일 어려워요. 아까 우리 칠판에 풀었던. 숫자가 응. 말도 안 되게 큰데 얼마가 나왔죠? 100이 넘어요. 그러면 이상하죠. 표준화했을 때 A를 표준화했을 때 1이 돼야 된다까지는 이해될까요? 표준에서 1이 딱 맞아줘야겠죠. 그 다음에 그럼 표준화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평균으로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돼요. A를. A 빼기 60.5 나누기 얼마였어요? 2분의 1. 맞아요. 그럼 몇 틀렸을까요? 해볼까요? 자, 평균이 이제 표본을 뽑아냈으니까 100개를 뽑았으니까 100개의 평균은 60.5. 계산 실수 같은데 표준 편차는 5가 아니라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원하는 건 60.5에서 2분의 1이라 A 이상일 확률. 작으니까 이쪽에 썼어요. 이쪽이 아니라 여기가 0.1587이다. 그 얘기는 여기가 넓이가 3. 이거이다. 그래서 결국은 표준했을 때 여기가 1 돼야 돼요. 즉 이제 A를 표준화 해볼 건데 A를 표준한다는 건 평균으로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돼요. 이 값이 얼마가 되냐? 1이 돼야겠죠? 맞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2분의 1로 넘어가면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은 숫자로 치면 0.5예요. 넘어가면 A는 61. 어디서 계산 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수죠? 뭐 말도 안 되게 2를 위에다 곱해버렸나요? 네,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번인데 여기 보면 무섭게 고난도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원래 얘가 좀 무서운 느낌인데 어쨌든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봅시다. 다행히 표본의 크기가 2여서 괜찮아요. 이 정도면. 3인 게 어려운 거지.
마이너스가 나오나요? 값이요?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답을 한번 볼게요. 어? 그러진 않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기 마이너스 1인 확률 할 때 우리 순서상 써서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이랑 0 되고 0이랑 마이너스 2 되고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나올 수 있는 값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갖다 평균 내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요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A고 요 확률 얼마냐? A 곱하기 3분의 1이어서 두 개니까 3분의 2A라고 할 거예요. 요거까지 혹시 똑같이 했나요? 요거 지금 이해돼요? 뭐라고 했어요? 혹시 하나만 했나요? 아니면? 그냥 그 말 자체를 네. 이상하게. 네. 표본 평균의 평균이 마이너스 1이다 얘기는 내가 두 번을 뽑잖아요. 두 번의 값의 평균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다. 이해되죠? 요렇게 될 확률은 여기 보면 뽑을 때마다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얘 뽑을 확률, 얘 뽑을 확률인데 어차피 곱하기이다 보니까 똑같아서 2 곱하기 이렇게 돼요. 밑에 1일 확률도 당연히 순수상 써보면 0하고 2랑 2하고 0밖에 없겠네요. 이것도 대칭하니까 결국 이것도 자 요거 곱하고 AB네요. AB가 두 개씩 있으니까 2AB가 될 거예요. 요거 2 될까요? 이렇게 해서 그걸 더해서 얼마가 되냐면 8분의 3이니까 2A 더하기 8분의 3 해서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어요. 아마 연립할 때는 이제 B가 하나니까 이걸 B는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될 것 같고, 얘는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A 더하기 3분의 2고 그러면 3분의 2A 더하기 2A B 대신에 마이너스 A 더하기 3분의 2는 8분의 3. 와. 그래도 일단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3분의 4A. 다행히도 얘랑 더해지니까 그나마 정수가 되네요.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2A는 8분의 3. 8 곱하고 넘기면 16A 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3은 0. 그러면 4, 4,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 또는 4분의 3이다. 뭐가? A가 4분의 3 또는 4분의 1이다는데 일단 4분의 3 탈락. 왜냐? 얘랑 더해서 4분의 2인데 4분의 3이면 넘어가 버리죠. 넘어가면 1을 넘어가니까 안 돼서 탈락이죠. 그래서 A는 4분의 1. B도 그러면 12분의 7이니까 5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면 12분의 5에서 B에서 1이 아니라 3 빼버리면 12분의 2 답은 6분의 1이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제일 어렵거든요. 이거 직접 우리가 평균을 이렇게 순수상 써서 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하지만 아까 3개짜리도 막 우리가 그렇게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마지노선이에요. 제일 어려운 거. 그래서 적응하고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풀 수 있는 아마 마플에 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12번은 쉬울 거예요. 11, 12, 13까지 해볼게요. 11, 12, 13.
답은 오, 나이스, 나이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로 써 있는 것들은 거의 이제 흔들림이 없는 것. 이 정도면 되게 어려운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A, B 둘 다 모두 불량품이다. 그러면 이제 곱하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도 구조적으로 이해가 돼 있어야지 되고, 일단은 해야 될 게 어차피 정해진 게 있다 보니까 계산하고 그다음에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괜찮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직접 우리가 표본 평균을 직접 써서 구해야 될 거, 그게 진짜 어려운데, 어떤 문제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제 X를 통해서 X에 대해서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하고, 그다음 분산 구하고, 그다음에 이 표본을 뽑았을 때 크기가 뭐 2다 아니면 3이다 그러면 직접 써가지고 표본 평균 다 구하고 이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걸 크로스 체크해야만 답이 나오게 문제를 주는 게 최고 레벨이에요. 통계 쪽에서. 근데 할 줄만 알면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맞추는 거는 확정이 된 거죠. 푸는 데는 어려워도.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보다는 쉽다는 근거가 그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좀 어려운 편이에요. 이제 수능 챌린지에 보면 16번이 있는데 사실 말로 돼 있는 건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저걸 해볼게요. 17번 요거 하고 이제 아닌가 17 17, 18 17, 18 자 일단 17번 해볼게요. 16번은 앞에 했던 거랑 똑같아서 나왔나요? 네, 몇 번인가요? 오, 나이스, 나이스. 일단 여기가 할 때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여기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더해서 1이라는 건 얘를 표준화했을 때 값과 얘를 표준화했을 때 값이 더해서 0 돼야 되는 거죠.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미지수가 나와버리고 그러면 끝났습니다. 밑에 거를 한번 볼게요. 특이한 게 있는지. 음, 음. 18번 특별한 건 없고 요거 이제 숙제로 해서 해오면 되고요. 자 이제 마플에 여기 없었던 유형만 몇 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통계육정 처음 보면 아마 유형 2가 2부터 조금 곤란할 건데 유형 2에 보면 1385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벌써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마플은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가 2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x의 평균을 물어봤거나 x바의 표본 평균의 평균을 물어봤거나 분산을 물어봤으면 위에 있는 표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구한 다음에 이제 보정해 주면 되죠. 평균은 똑같고 모평균과 똑같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2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우리가 이거 보고 만들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 표본 평균이 2보다 작다 그랬는데 표본 평균으로 나올 수 있는 값이 제일 작은 건 당연히 0이겠죠. 두 개니까. 그 다음이 1이 있을 수 있어요. 0하고 2가 뽑히면 그 다음에는 2보다 작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0일 확률과 1일 확률을 뽑아야 되는데 일단 0일 확률은 당연히 두 번 다 0을 뽑아야 돼요. 0, 0 뽑혀야 평균이 0이니까 그래서 3분의 3을 해서 9분의 1이 되고 더하기 이제 1이 뽑히려면 0, 2랑 2, 0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하면 다시 들어가면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하니까 9분의 4가 되겠다. 혹시 말로 했는데 이해됐을까요? 그런 우리가 아까 표를 그려봤기 때문에 요거가 조금 난이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요 페이지를 하면서 진행을 하되 전부 다 요 뒷페이지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예요. 평균을 물어보진 않아서. 그 다음 290쪽에 유형 3을 보면 말로 돼 있어요. 말로 돼 있는데 1391을 볼게요. 1391. 자, 네모칸 넣기예요. 가에 보면 발음도 안 돼. 표본 평균, XY 평균은 뭐랑 같다? 맞습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 크기 n에 뭐뭐 한다는데, 자, 생각해 볼게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우리가 원래 분산 있죠. 원래 분산 밑에 n으로 이렇게 나눠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예요. 정비례 또는 반비례인데 뭘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분산 자체가 괜찮아지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 다음에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에 따른다. 이렇게 그냥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면 되고, 역시 다른 건 됐고, 여기도 그냥 하면 되고, 여기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1404번 한 건 잠깐 봐볼래요? 1404번. 이런 것도 이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서 뭐 풀어보진 않을게요. 일단 여기 보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확률 질량 함수가 지금 우리한테 독립시행 정리로 주어진 거죠. 그럼 이건 이항분포구나. 그럼 이항분포를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항분포의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표적 구하는 거 어렵지 않고, 그거를 우리는 이제 표현평균이니까 평균은 원래 평균과 똑같이, 분산은 원래 우리가 구했던 MPQ에다가 6으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런 거라서 여긴 터프라고 돼 있지만 사실 저희한테 어렵지 않을 거라서 지금 넘어갈 거고, 여기가 이제 조금이 아니라 이것도 표가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에 유형 5에 보면 표가 전부 그려져 있죠. 전원 다 뭘로 그려져 있느냐? 모집단을 표를 그려놨어요. X. 그러니까 그걸 되게 잘 봐야 돼요. X냐, X바냐. 그리고 질문하는 건 전부 X바, 즉 표본 평균의 평균, 제곱의 평균이냐, 뭐 평균이냐, 분산에다가 뭐 4를 곱한 분산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에 대해서 물어보고 원래 모집단으로 줬다 그러면 모집단 기준에서 평균 분산 구하고, 그거를 이제 표본으로 변환시켜 줄 때 평균은 똑같이 모평균과 분산만 이제 n으로만 나눠주면, 표본의 크기로만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고, 표가 안 그려져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표가 안 그려져 있는 게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페이지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끝까지 그러네. 끝까지 그래요. 저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좋다. 1415번 해볼게요. 1415번.
답은 3번. 맞습니다. 이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렵다고 계속 인지를 하고 하니까 이제 잘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처음 배우는 사람은 손도 못 대요. 원래는 되게 곤란한 건데 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 체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제 하는 방식이 맨날 똑같고, 지금 이게 표본의 가 2개인데 이제 아마 수능 특강 풀면은 3개짜리 나올 거예요. 3개짜리랑 섞어서 하기만 하면 되고, 근데 분산은 어떻게 보면 어렵진 않죠. 이게 왜 그러니까 계산이 좀 복잡할 뿐이지 굳이 이게 터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가장 어려운 챕터입니다. 이제 거의 비슷한 건데 거의 다 했어요. 뒤에는 제가 쭉 한번 봤는데 숙제로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요게 거의 마지막, 아까 틀렸던 건데 1419번 해볼게요. 요것만 맞으면 사실상 이제 끝났어요. 오늘 할 거 내용은 걸리는 건 없어요. 자, 과연 몇 번? 2번. 네, 맞습니다. 1번, 이건 괜찮네요. 뒤에 이제 그 터포 중에 혹시 이거를 알아듣는지 몰라서 1434 몇 개만 확인하고 이제 진짜 끝낼게요. 1434번에 뭐 풀어봐도 괜찮지만 그 밑에 보면은 중간에 식 fx는 f 가로치고 100-x라고 있는 식이 있어요. 그거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만 알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근데 이게 재작년인가 수능 특강에도 이거 똑같은 게 나왔어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X 는 100만 오, 몇 프로? 아니에요. 평행 이동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평행 이동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자 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이거는 평행 이동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함수가 되죠. 평행 이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랑 무슨 관계냐면 평행 이동이 맞아요. 그리고 같다라는 건 4만큼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같다는 얘기는 이제 주기가 4인 주기함수가 돼요. 요거는 알아야 돼요. 이때 뭘 보냐? x 앞에 부호가 어쨌든 플러스예요. 근데 지금 써 있는 거 뭐냐면 fx가 f100-x라서 제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죠. 이건 절대로 평행 이동이 아니에요. 평행 이동은 x가 똑같아야 돼요. 이건 대칭이에요. 어디에 대칭이냐? 어디에 대칭인가요? 50. 맞아요. 이 값과 이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것의 대칭이에요. 그래서 x는 50의 대충이다. 대충이 아니라 대칭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평균이 50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거는. 이해되죠? 이거 그냥 알기만 알면 되고, 당연히, 그리고 수출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나오든. 그러니까 구분을 뭘로 하냐?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되게 비슷하거든요. 2 더하기 x는 fx 이거랑 f2-x는 fx랑 얼핏 그냥 보면 대충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얘는 주기가 2인 주기함수. 물론 이제 이게 주기라고 보장할 수 없지만 최소의 함수. 2마다 반복되는 함수. 얘는 x는 1의 대칭. 이렇게 확 구분을 뭘로 하냐? x 앞에 부호가 같으면 대칭, 다르면 대칭이 아니라 다르면 대칭, 같으면 이다. 요 정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난이도가 없진 않아요. 뒤에도 꽤 어렵지만 그러나 했던 거가 거의 똑같아서 지금 뭘 시켜도 아마 틀리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라 혹시나 하고 좀 볼게요. 혹시나. 음흠. 아까도 봤지만 지금 또 보고 있는데도 걸릴 게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요. 근데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할게요. 저거 뭐지? C 수업은 그러니까 정석쌤 수업은 저번 주에 했나요? 그 내일이요? 내일? 그리고 내일 미적분도 하고. 이게 호흡상 이제 숙제를 여기 끝까지 하면 딱 맞는데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떠나서 양이 좀 있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오라고 하면 되게 애매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좀 이례적으로 터프만 골라서 한번 해보죠. 반대로 할까요?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지금 진도가 느리진 절대 않아서, 그러니까 빠른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왔어요. 요거 하고, 근데 이게 똑바로 돼야 마지막 통계적 추정이라는 지금까지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영화의 마지막에 사실 알고 보니까 세상이 막 진격의 거인처럼 막 진격의 거인 본 적 있어요? 몰라요? 스포만 내구나. 하여튼 그런 느낌처럼 사실 지금까지 배운 건 다 뻥이야 뭐 이런 느낌의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내용이. 근데 그 내용은 이게 완벽하게 해야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터프 빼고를 먼저 할게요. 터프 빼고 노멀까지. 그래도 양이 꽤 많을 거예요. 다 못해도 괜찮아요. 그날 터프에서 골라서 본인이 약한 혹시 노멀 쪽에서 막히는 챕터 있으면 그걸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통계적 추천까지 내용을 나갈게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상황은 어떠냐? 더 진도를 못 나가지만 숙제는 양이 많다. 근데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배분해서 노멀까지만 먼저. 시간이 남으면 노멀 갔다가 다시 터프로 돌아와요.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수요일 날에 진도 다 끝나는 거예요. 목표예요.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다를